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 김대중 평화회의에서는 AI 시대 속에 인류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대량으로 풀면서 농민들이 되려 쌀값 급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서 흑염소가 보신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입산이 빠르게 파고들면서 사육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신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비슷한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영암군이 추진합니다.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자 농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고려했을 때 쌀값이 폭등한 게 아니라 단순히 회복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하루 최대 쌀 100만 톤을 유통하는 나주한 협동조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쌀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쌀값이 상승하자 정부가 쌀값을 잡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만 5천 톤 규모의 공공비축미를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양곡미를 풀면 저희 농가들한테는 쌀값 하락으로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매년에 준비하는 돈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9월 기준 전국의 쌀 20kg 소매 가격은 평균 6만 3천 원으로 지난해 5만 1천 원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80kg 쌀 한 가마도 22만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쌀값이 올랐다고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올해 농업용 면새우 가격은 20% 올랐고 특히 인건비와 농자재 값을 생각하면 폭등이 아니라 단순히 회복 수준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실제 지난해 경작지 0.1헥타르당 논벼 총수입은 11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6.5% 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떨어졌던 쌀 가격이 이제 회복세에 오는 중이지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도 보기 어렵고 저는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쌀값은 추석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가 시작되면 쌀 공급량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 부족으로 수급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정점이고요.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수확이 되면 수급 상황과 가격 부분이 해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급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여전히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오늘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0에서 5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모레 역시도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비는 아니겠고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다시 29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와 한반도의 상생평화를 모색하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회의에서는 갈수록 강력해지는 AI 시대 흐름 속에 인류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 김대중 평화회의의 이튿날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AI의 특성을 시대적 흐름으로 나눴습니다. 판별 기능에 그쳤던 과거 AI가 이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으로 대전환을 맞았고 앞으로는 사람의 일을 직접 대신하는 기능, 즉 에이전트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술 변화는 군사력 중심의 세계 패권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뛰어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를 가진 집단이 미래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AI가 패권화된다. 특정한 국가나 기업이 갖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거죠. 특정 국가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AI를 인류가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랑과 용서 같은 인간성이 강조됐습니다. AI는 입력한 정보를 절대 잊지 않지만 인간은 흐려지는 기억으로 용서라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착안해 AI에게도 메모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장점인 사랑, 배려, 용서, 또 소통 능력 이런 것과 인공지능이 공존해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존 아이켄베리 프리스턴대 교수와 이혜정 중앙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미국이 자랑하던 민주주의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국내 위기를 극복할 회복력은 가지고 있지만 국제 상황상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김대중 평화회의에는 일본과 북한 등 주변 국가 관련해 DJ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가 그 문을 통해서 김대중이라는 빛나는 문과 품격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DJ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한반도의 상생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서 흑염소가 보신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흑염소 사용 농가들은 오히려 울상이라고 합니다. 개고기의 빈자리를 수입산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인데 농가들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여 마리의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화순의 한 농장. 한때 2,000마리까지 규모를 늘렸지만 작년부터는 방목장을 임시 폐쇄하고 우리 안에서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입 흑염소 고기가 밀려들면서 국내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수입산을 많이 갖다 써버리고 수지타산 때문에 우리 흑염소 키우는 사람들 걸 안 써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올해 가축 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흑염소 고기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평균 14,000원 선으로 지난해 연평균 가격보다 23%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달까지 수입된 염소 고기는 6,800여 톤으로 작년보다 27.5%나 증가했습니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보신탕의 빈자리를 수입산 흑염소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건데 농민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국내산 흑염소는 도축된 뒤에 사냥으로 표기돼 유통되지만 상표로 유통되는 수입산은 흑염소 표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사냥밖에 없어요. 근데 사냥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종이 있습니다. 한국도 한 10종이 있고요. 이게 아무리 우리들이 민원을 넣어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쓰레기 취급받는 거죠. 또 식당이나 판매점에서도 국내산을 1%만 섞어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병기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산 흑염소는 국물을 내는 뼈만 팔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력자 관리가 됨으로써 좀 수도 좀 조절이 되고 또한 흑염소하고 수입 고기하고 수입 호주산이나 이런 염소 고기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농가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의 한숨이 높아지면서 농식품부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재래종 흑염소의 성장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종자 개량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수입산 흑염소의 시장 잠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기고 제자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진학 편의와 주전 보장을 빌미로 10여 명의 부모에게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훈련을 핑계로 제자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광주경찰청장에 김영근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영근 신임청장은 전남 한평 출신으로 경찰대 졸업 이후 1990년 경위로 임명돼 광주와 전남 주요 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는 2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비슷한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영암군이 추진합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겠다는 구상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도포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간척지 활용에 따른 농민 보상은 어떻게 할지 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고정소득이 항상 들어오니까 우리 면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분들도 농사 짓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분배해주는 제도. 3호읍 2,3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간척지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2,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 전체 연간 전력 수요의 2배 수준입니다. 발전 소득은 군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간척지 임차농에게는 협동조합 참여와 일자리 제공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서오면 송산마을과 학산면 신안정 마을에는 60kW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돼 가구당 월 30에서 5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간척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대불 국가산당 같은 경우는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소비 산당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꼽힙니다. 영암군은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집저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오는 2030년부터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지방시대위원회와 대구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 체제를 통한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가 이른 시간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광주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AI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은빛장터 할인 기획전을 추진합니다. 은빛장터는 노인 일자리 35개 공동체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생산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주요 생산품은 김치류와 멸치, 참깨 누룽지와 녹차, 김과 주스 세트 등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 이후 국토부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첨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새만금 공항의 적자를 지적해 안전과 생태계 문제에 더해 막대한 적자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후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 감사원이 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 공항이 매년 2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공항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국토부가 재원 확보를 위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산공항의 연간 적자액이 58억 원인 걸 감안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적자는 이보다 4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당시 공항공사는 새만금 공항 운영 수입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업비 분담과 공항 운영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것이 형식적인 협의였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예상 적자를 제때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국토부와 공항 운영 및 사업비 분담 등을 협의한 지 18일 만에 공항 운영자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 칼끝은 새만금 공항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도 향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수립한 새만금 공항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르면 활주로 등 보안 시설을 제외한 주차장과 편의 시설 등 일반 시설에만 오는 2030년까지 총 2,401억 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새만금 공항의 예상 적자를 보고만 했을 뿐 그 후 세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공항공사는 새만금 공항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공항 건설과 운영사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국토부가 공항 운영자로 공사를 지정해버리자 공사 측은 재무성 검토 없이 사업 투자를 의결한 겁니다. 사실상 공항 손실 대책은 눈 감은 채 속전속결로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공항 건설과 운영 참여 결정 때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감사원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활주로의 길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실태 감사 결과 울릉공항은 당초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여객 수요 예측치는 107만여 명, 감사원이 문제점을 보완해 재산정한 수치인 55만 명과 비교하면 49%나 부풀려진 겁니다. 여객 수요 산정 때 해양수산부의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전환율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산한 결과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활주로 길이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항공기 좌석 수를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로 유지했고 대신 승객 수와 화물량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도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됐고 우천시에는 제동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가 현재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고 95%는 안전운항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활주로 연장 서명운동에 돌입한 울릉도 주민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1200m의 활주로를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참 오산이고요. 1500m를 해가지고 안전한 공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서는 또 일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자격 없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울릉공항 여객 수요 재산정과 활주로 길이 연장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한 외국인이 5개월째 공항 난민 생활을 이어가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영화 터미널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수개월간 식사로 햄버거만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 국적 30대 남성의 식사입니다. 삼시세끼가 햄버거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김해공항에 입국해 5달째 공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Midi hamburger, 17h hamburger, toujours la même hamburger. Vous voyez, c'est tellement difficile.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 심사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항 난민이 된 겁니다. Je montre les preuves. Pourquoi j'ai quitté chez moi? Je montre toutes les preuves. Je montre les vidéos. Je montre les cicatrices. C'est que l'armée guinéenne m'a fait, mais ils m'ont pas cru. 그런데 출국을 거부하며 심사 거부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서도 수단 출신 난민이 매일 햄버거만 먹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국 대기실 의식주 개선을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권위 권고도 있었고 개선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약속도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 이 남성은 시민단체 도움으로 지난 7월 난민심사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분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속히 입국을 하셔서 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공항 난민 생활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인권단체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광주시가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헌혈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10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 공연 입장료를 감면하고 공공체육시설과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진행하던 헌혈 캠페인을 매달 한 차례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시민군 윤상원 열사를 그린 음악극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다음 달 1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윤상원 열사의 삶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과 연대의 가치를 노래한 음악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지난 2020년 초연돼 호평을 받았고 올해 새로운 배우진으로 완성도를 높여 관객과 다시 만납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음악극 포스터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여전히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요.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도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역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 27도에서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2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 새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야 비가 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